7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비극의 역사, 바로 6.25 전쟁입니다. 당시 목숨 바쳐 싸운 불굴의 전사들. 영웅들이 간직한 그날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부 파편이 다 뺏기고. 사랑해. 70년이 흘러도 여전히 뜨거운 전우회. 나는 대한민국 리더 충성. 오늘은 낙동강 전투 참전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 영웅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할아버지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아. 다 같은 훈장, 화랑 훈장인데 이거 두 개는 초도하고 제일 처음에 그 여진아 김무성 코치 전투에서 하나, 하곡 전투 하나. 집안 한쪽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명예로운 훈장들. 와, 정말 멋지네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일생이 담긴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시는데요. 그 속엔 젊은 시절 늠름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덧 옛 시절로 돌아가 보는 할아버지. 내 여기 있을 때 그냥 복무할 때 감점 들어와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 할 때 출동했을 때 기념으로 막 찍어놓은 거고. 자, 여기서 찾아봐야지.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입대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셨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6.25 참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몇 살 때 이렇게 입대를 하신 거세요? 17살 때 갔어요. 그때가 이제 6.25 때죠. 학교는 전부 다 휴학해버리고 피난 가야 돼요. 피난도 이 가족 단위로 다 갈 수 없어서 이제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각각 이렇게 이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입대한 건 1950년 7월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17의 학도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숫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학도병들이 6.25 전쟁에 참가했는데요. 연필 대신 총을 들었던 용감한 소년들. 할아버지도 그 소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디로 갈 거야, 이제. 그때도 우리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인민군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로 다 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보다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를 찾는 게 낫지 않느냐. 할아버지가 입대해서 처음에 임한 전투는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 남한 땅을 모두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은 순식간에 밀고 내려왔는데요. 낙동강은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전투엔 많은 학도병들도 참여했고 끝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는데요. 할아버지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생각나지? 어떤 전 그거는 소천 전투요. 그게 안동 옆에 특별히 그 생각이 난다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전부 인민군이거든. 길 하나 사이가 이제 인민군이고 이쪽은 우리고 그렇게 이제 그날은 이제 전투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데. 낙동강 전투 직후 남은 북한군과 대치했던 상황. 당시 보급로가 끊어진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 연대장님이 내가 호를 파고 있으니까 내 배워가지고 깊이 파라, 깊이 파는 게 좋다. 그럼 깊이 파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옆에 섰어요. 얘네는 그저 지금 앞에 여기 저기인데 그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조금 옆으로 나와서 십시오. 에이, 이 사람아.
이 뭐 넓은 땅에 뭐 어디 떨어지려서 내한테 떨어지겠느냐. 그래 조금 있다 딱 공하니까 그냥 그래서 연대장님이 이제 전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한테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는 할아버지. 당시는 낙동강 주변에 흩어져 있던 남은 북한군의 총 반격이 펼쳐질 때였는데요. 수세에 몰렸던 북한군은 더욱 치열하게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연대장이 그것을 이제 전사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 정찰 최고병 둘이 내보내놨더니 이 둘이를 갖다가 저놈들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우리가 점령해가 올라가니까 이 짝짝 찢어가지고 소나무에 탁탁 걸어놨어 이렇게. 그러니 사람이 신경질 안 나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제. 줄 고비 넘긴 적도 많으셨겠어요? 나가면 다 마찬가지요. 예. 이거 내놓고 가야 되니까. 지 생명 붙여놓고 간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손톱하고 이 발톱하고 머리하고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공격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이제 자를 게 없잖아, 이제. 매일 나가야 되니까, 매일 전달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이어졌던 치열한 전투. 그만큼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전우를 무수히 잃기도 했습니다. 포화를 뚫고 전진하며 눈앞의 적군을 물리쳐야 했던 참혹한 전쟁. 힘든 건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100일 노무사단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실탄도 져다 주고 밥도 이제 져다 주고 전투 장면을 그분들 다 찍어 놓는 겁니다. 전반까지.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탄도 안 맞고 포탄도 안 맞으는 법이 없는 거거든. 부상당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어디 가서 사고 났다 이러면 그 소대는 그냥 다 굽는 거야, 하루. 며칠까지 굶어보셨어요? 제가 약 한 6일간 굶어봤어요. 참,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뭔가 더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또 뭐예요? 이거 내 부상당한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예요. 몇 년도에 찍은 엑스레이예요? 이거는 52년도.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건 파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또 2개 있고. 그때 파편 제거 다 못하신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한 70년도 된 거지. 끌고 다니는 거지.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다리엔 아직까지 전쟁의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파편들이 박힌 걸까요? 오송산 전투. 오송산 전투가 아주 치열했어요. 지금 거기 이북으로 대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떨어지는 포탄이 약 3만 5천 발이래 했어. 52년 10월 31일 날 저녁이네. 한 요쯤도 됐겠네. 쭉 올라오는 게 다 보였으니까 하얗게. 이제 파도식을 파도식을 하는 게 이제 앞에 한 줄 들어오게 나면 뒤에 또 한 줄, 또 뒤에 한 줄.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육박전 나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군 오성산 저격 능선을 두고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오성산 전투. 백마고지 전투와 함께 2대 격전으로 꼽히는 전설 같은 전투인데요. 할아버지가 부상을 입은 건 바로 이 전투에서입니다. 저도 술탄, 우리도 술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박전 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지. 그때 나도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나는 이제 또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그래 옆에 이제 소대장이 바로 옆에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이렇게 주면서 지금 살라 그러면 빨리 가라. 지금 여기 전부 다 육박전이 벌어져가지고 야단하니까 살라 그러면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거 뭐 앉았는 데가 저 밑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기야 또.
살게 어떻게 살게 됐어요. 여기 조금 있네. 거기 부상을 입고 후방에 근무하던 중 맞이한 휴전. 전쟁 이후에도 군인으로 재직하신 할아버지는 월남전에도 참전하셨답니다. 군인으로 살아오며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오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후대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글쎄 나는 그거요. 우리 세대에서는 전투를 끝내비고 후손들한테는 전투라는 걸 갖다가 그냥 차들 무너지지 말자. 지금 바라는 건 그거요. 다음 날 할아버지 댁을 다시 찾았는데요. 어디론가 외출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전우들 계시는 그 비 오는 참배장 말아 가려고 그래. 멋지게 차려입고 나서는 할아버지. 올해가 6.25 70주년이라 할아버지 마음도 전과는 좀 다르답니다. 나 제가 서운하지요. 선배님들을 먼저 보내놓고 배우러 다닌다는 게 죄스럽고 그래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어르신. 오늘 찾은 곳은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손님들 자, 앉읍시다. 예. 어찌 지냅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아주 몸은 아주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제대 후 무공수훈자회에 참여해 활동을 해오신 할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자주 오지 못하셨다는데요.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이 부산에서 훈련이 끝나고 가니까 보병제 이사단 재창설에 보충이 됐어요. 예. 총은 없이 그냥 그 목총 같은 그런 거 가지고 했어요. 총도 사기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사격은 거기서 부산에서 이제 한 번 해봤죠. 식탄 사격. 예. 경연도 하고 예. 그랬다 그러던데 실제 총이 없이 그냥 백병을 타고 서로 붙어가지고 했지. 같은 이 속에서 그럼 같이 전투를 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백명제는 아니고. 그런 거야. 그게 그래. 주제야 단연 6.25 전쟁 당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할수록 더욱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죠, 미안해. 한국에서 통일만 돼버렸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또 아웅다웅 할 것도 없는 거고. 실전에서 그 우리 선배님 지금 이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참전했던 분들 실제 만나보면 말을 못합니다. 참 아쉬운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교정, 그다음에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다 하는 걸 볼 때 상당히 아쉽고 이래서 점점 곁을 떠나는 6.25 참전 용사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날 오후에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 분의 참전 용사가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장례 의전을 위해 모인 무공수훈자회 회원들. (6.25) 전쟁에서 참전하시오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국가 보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신 참전 용사이시자 대한민국 역사의 산 정인이셨습니다. 일도 묵념. 기분이 영 착잡하니 제가 늘 같이 있던 전우인데 참 먼저 보내려니까 영 그러네요. 네.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의 마지막 길을 최대한의 예를 갖춰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선양 사업을 진행해온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이 웅장하고 말은 인정하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최후를 볼 때는 진짜 가슴 아프고 메인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의 위상을 갖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몸으로 이분들의 위상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일이 과연 우리가 지금 생겨낸 이 자리에 같은 전우로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잊지 않는 길, 그리고 우리의 영웅들을 영웅답게 모시는 길, 그 일이야말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길일 텐데요. 우리 주변에 참전 용사들을 찾아 예우를 다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례의식을 마친 후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창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창원 지역의 무공수훈자를 기리며 건립된 곳인데요. 영희야, 오늘따라 더욱 그리운 동료들. 동료들도 있고 다 이제 옛날에 다 같이 계신 분들이니까 한 번씩 와서 이제 이거라도 봐야지. 공적비에는 반갑고도 그리운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요 진공돌 때 이름 안 상자 여기 있네요. 저 자리 한 분 한 분 생존해 있는 분들 보면 그때 그 전투를 갖다가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전투에서 이 전우하고 같이 했다. 예. 홍계정 아직 있나? 네, 홍재조 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 이 지금 올해 93살 아닙니까? 네, 93살인데 영 기력이 그냥 그렇더라고. 덧없이 흐른 70년의 세월. 하나 둘 전우들의 이름만 남는 안타까운 상황이 착잡하기만 한 할아버지. 지금도 그때 잊어버렸던 훈장들을 갖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그걸 찾아가면 이름하고 군분하고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 명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훈장을 대신 받고 일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찾으려고 자손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군번이 없어서 못 찾는다 그러던데 그런 그렇죠. 경우가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6.25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이름 하나하나에 간직된 가슴 뭉클한 전우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한 할아버지. 한 맞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이 역사를 갖다 정언하고 또 우리 교단에 올라서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는 매우 섭섭하고 텅 빈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전공미 앞에 와더라도 그분들 이름이 전부 다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텅 빈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서운한 게 만들죠. 뭐. 70년 전 함께 전선에서 싸웠던 동지들.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도 큰 오늘입니다.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기리고 또 기리는 사람들.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에 누구보다 깊은 전우애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세월은 무심해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백발의 노병들은 전우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보훈처 지정 한 요양병원을 찾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치료 잘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 참전 용사들의 건강이 늘 걱정인 할아버진 이곳을 종종 찾습니다. 백마고치의 구사단? 예, 부산 30년대 그래서 백마 그 부대라고 됐거든요. 그 치열했지요 전투가. 예, 그뭐 무시하게 죽었습니다. 한국분. 거기 백마고치 그리고 이제 오성산 예, 그쪽으로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럼 부상을 당했었어요. 예. 어디로요?
허리하고 둥디하고 치료는 다 되었습니까? 예. 부산 오육군병원에서 딱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오성산에서 10월 31일 날 부상을 당했어요. 이심전심 서로의 처지와 아픔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기 마련인데요. 반가운 마음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참 서로가 농도 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생각이 또 다시 나네. 이제는 아픔만 남은 고령의 전사들. 극진한 보살핌은 우리 모두의 몫일 텐데요. 다행히 이곳 병원은 시설이 아주 최첨단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30분 이상 호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빨리 쾌차하시길 저희도 기원할게요. 어르신 많이 시원하십니까? 근데 그건 전투를 해봐야지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네. 그 참 그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인데 참 그러네요.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오늘은 병원 관계자도 만나보는데요. 보건단체 환자들을 갖다가 세대한 일 활용을 해주시니까 예.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참전 용사들. 그만큼 부탁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한테 저희가 후손들이 잘해드려야만 국가가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또 다른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창원 지역 보훈처 지정 요양병원과 무공수훈자회에서 조촐하게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모처럼 전우들을 만나 즐거운 자리. 할아버지도 이 자리를 빛낼 주인공 중 한 분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자리.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은 6.25 때 전투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남으셨나 하는 그런 참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 진짜 존경스럽고 사실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너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애석해. 다음은 음악에 맞춰 애국가 1절을 함께 우리 보훈단체의 대표님들과 무수원자님들은 정말 그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을 지켜내신 정말 애국자들이시고 영웅들이십니다. 한국병님, 이영봉님, 강삼종님 고맙네요. 뭐 한 것도 없고 별것도 없는 아닌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예우를 해주고 해서 상당히 고맙네요. 6.25 70주년 행사해가지고 국가 연재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예우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죠. 점점 잊어가니까 옛날 그 일을 잊어가니까 그걸 좀 상기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 이상재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리더 주주서서 구국의 영웅 6.25 참전 용사가 전하는 생생한 역사의 증언.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도
끝내 전선을 지켰던 소년병은 어느덧 백발의 노병이 되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웅들이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가 조금도 흐려지지 않도록 그 뜻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